안녕하세요, 뉴메디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들을 다뤘습니다. 사실 영상 하나로는 부족한데요. 올해 의대 정원이 정해졌는지에 대해 다뤄볼 겁니다. 정부는 5월 말에 입시 요강이 발표되었으니 의대 정원이 정해졌다. 그러니까 내년도를 논의해보자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전공의 사직 철회와 의대생 휴학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결정 났으니 그만해 라는 논리이죠. 올해 증원부터 논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책 추진에 이유를 들 때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지 이제 못 바꾸니까 어쩔 수 없다를 이유라고 제시해버리면 납득하기 힘들어집니다. 정책이 잘못되어서 내년에 논의해야 할 것 같으면 올해는 잘못된 것을 취소하고 시작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못 바꾸니까 어쩔 수 없다 조차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올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백지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저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세 가지 근거를 들려고 합니다. 바로 과거 한의대 사례, 고등교육법 시행령, 그리고 의평원 심사입니다. 먼저 영상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의대 증원 백지화는 법적으로 완전히 가능합니다. 셋 중에 백지화에 대한 내용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정원 취소와 관련해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법 관련 내용이라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에 있었던 한의대 집단 유급 사태를 볼까요? 약국의 한약 처방 및 조제를 허용한 약사법 시행규칙에 반발한 한의대생들이 93년 3월부터 수업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와 학교에서 다양한 구제책을 내왔지만 듣지 않았고 8월 말이 되어서 3,153명이 집단 유급이 되었습니다. 이때 한의대는 전국에 11개였고 이 중 8개 대학이 집단 유급이 되었습니다. 동신, 세명, 전주 우석대 3개 대학은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유급 대상이 아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급으로 인해 94년도 신입생이 줄을 것이라고 예상했었고 실제로 줄었습니다. 유급이 발생한 학교는 30% 정도의 정원이 줄어서 총 546명의 신입생이 들어오게 되었죠. 원래 신입생 수가 750명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73%만 뽑을 수 있었습니다. 한의대는 96년에도 한약 분쟁으로 수업 거부를 했습니다. 95년 9월 20일부터 1년간 이어진 수업 거부로 4,500명이 유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해를 지나며 2년간 유급이 이어졌기 때문에 유급이 쌓여 1,500명이 제적을 당했죠. 교육부는 처음에 엄포를 놓았습니다. 수업을 안 들으면 학점도 없다며 고자세로 나왔죠. 제적도 구제 방안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수업 좀 들어달라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대학에 학칙 개정을 요구할 정도로 유급자 구제 방안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1,500명의 제적도 나중에 없던 일로 만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94년과 비슷하게 97년도 신입생 정원은 감축되었고 750명 중 567명만 뽑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원 감축은 유급이 실제로 되고 나서야 이야기가 나왔죠. 교육부는 최근까지도 유급생 3,000명에 신입생 4,500명을 더해 7,500명이 같이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이 손해를 보게 되니 수업 좀 들으라는 말이죠. 하지만 단체 유급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교육 여건상 신입생 감축은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히려 기존 정원보다 덜 뽑게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증원된 숫자는 사라지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었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 5, 제6항에 근거한 말입니다. 이 조문은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의 공표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대학 입학 1년 10개월 전에 공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하죠. 여러가지 이유가 가능한데요. 이 중 현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 것은 3개입니다. 첫 번째로 관계 변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두 번째로 대학 구조 개혁을 위한 학과 등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세 번째로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대입 전형 변경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즉 대교협의 심의가 필요한데요. 대교협은 이번의 경우에 5월 말까지로 정해두었습니다. 이번 의대 증원은 대학 구조 개혁을 위해서 정원 조정을 했기 때문에 기한에 맞춰서 처리가 된 겁니다. 교육부의 말대로 정해진 기한이 지난 게 맞죠. 그런데 이 기한은 이번에만 적용됩니다. 대교협에서 작성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에 따르면
5월 말이라는 변경 기한은 이번에만 적용됩니다. 1번과 3번은 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전례가 없지만 설령 대학 원서 접수가 시작되더라도 관계 법령에 변화가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변경이 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9월 9일을 마지노선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지만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수시 원서 접수는 7월 8일에 곧 시작합니다. 이때 누군가는 증원된 의대에 원서 접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증원 백지화는 9월 9일 전이라도 원서 취소 등의 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서 접수를 2달 앞두고 증원을 확정한 것도 말이 되나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증원을 못 박았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대교협을 통해 대학 입학 전형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대로 의대 증원이 되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평원의 관문이 있습니다. 2003년에 설립된 의평원은 전국 의대의 평가와 인증을 담당합니다. 18년에 서남대 의대가 의평원 인증을 못 받아서 폐교했죠. 안덕선 의평원 원장은 증원된 의대에 시설과 교수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의평원의 심사 대상입니다. 의평원은 정원의 10%만 변해도 주요 변화로 분류하여 따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10%를 가볍게 넘어 충남대같이 정원이 무려 4배로 늘어나는 대학도 있습니다. 의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상황인지 의심이 간다는 거죠. 기존에는 2년이나 4년, 6년 단위로 심사를 했지만 증원이 이루어진 대학은 1년마다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평원은 증원된 의대를 위해 심사 기준을 일부러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의평원의 평가 인증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데 평가에 탈락할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정원 동결, 감축부터 신입생 모집 정지와 폐과까지 가능합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증원을 대려 없애는 등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를 의식한 것인지 교육부는 7월 4일에 의평원을 직접 언급하며 의평원 무력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의학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소비자 단체 등 시민단체들을 의사회에 포함시키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의평원 불인증을 받아도 영향이 없게끔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의평원에 관련해서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은 하나 더 있습니다. 대학병원이 누적된 적자로 파산하고 의과대학도 동시에 폐교되는 것이죠. 서남대가 폐교할 때에는 정원이 주변 의대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지역의 의대로 배분이 되는데 지금은 지역 의대의 정원이 모두 늘어난 상태이죠. 다른 의대가 받아줄 여력이 없어 그대로 정원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겠죠. 백지화가 된다면 갑작스럽게 발표될 겁니다. 2,000명도 1시간 전에 결정나서 발표했으니까요. 수험생들의 큰 혼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5월 말에 이루어진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도 큰 혼란이었죠. 정부는 수험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백지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료 체계가 가시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한다면 상황은 다르겠죠. 수험생들이 정부의 볼모가 되어 대신 피해를 받을 겁니다. 한번 늘린 정원을 줄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이전처럼 병원에서 일해준다면 내년도 정원을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그대로 쭉 가겠다는 의미인 거죠. 이 영상은 지금까지의 전공의의 사직과 의대생의 휴학이 계속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렸습니다. 전공의 사직, 의대생 유급의 동력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을 겁니다. 정부도 그것을 원하고 있고요. 사태가 안 좋게 흘러간다면 무수히 많은 지역에 포퓰리즘 의대가 추가로 쏟아질 것이고 5년 동안 1만 명으로 안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수많은 협박과 거짓말을 저지른 상태에서 백지화를 발표하는 것은 두려울 건데요. 하지만 이대로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입니다. 지역의 교수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대학병원을 우르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복지부만 의료가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지 국민과 의사들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것을 체감 중이죠. 정부는 백지화가 본인들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전공의, 의대생, 병원, 의료산업, 환자로부터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닥치긴 할 겁니다. 하지만 망가진 것을 돌려놓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죠. 백지화 버튼을 본인이 못 누르겠다면 남이 눌러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구독해주시면 다음 의료 비상사태 5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뉴메디였습니다.